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한국화원협회 회장 배정구입니다. 우리 화원협회는 전국의 화훼 분야의 전문가들이 많이 계십니다. 꽃으로 작품을 만드는 플로리스트, 축하와 위로의 뜻을 전달하는 화환 제작 기술자, 특히 생화를 이용한 다양한 디자인의 생화, 신화환 제작 전문가, 초록초록한 식물을 관리하고 판매하는 분화식물 관리 전문가 등 꽃과 식물에 대한 종합적인 전문 지식을 가진 분들이 바로 우리 사단법인 한국화원협회 회원사입니다. 최근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이 늘어나 반려식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식물의 다양한 효능과 그 관리법에 대한 정보에 큰 관심을 가지는 소비자가 많습니다. 화원협회는 전국 회원사 중에서 관련 분야에 대해 꾸준히 전문 교육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꽃집들을 선별하여 반려식물 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국적으로 대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소중한 생명체로서 식물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 정서적으로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아름다운 꽃과 식물로 서로를 축하하고 싱그러운 반려식물로 늘 힐링이 되는 삶을 기원합니다. 화원협회 반려식물 치료센터를 많이 이용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가정식물 주치 벌레 박사 서윤경입니다. 한국화원협회에서는요, 전국에 반려식물 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혹시라도 반려식물을 키우시다가 이런 애는 왜 이렇게 잎이 떨어질까? 또 어떤 애는 왜 이렇게 또 벌레가 많이 생길까? 궁금하시면 가까운 치료센터에 가셔서 문의하시고 케어를 받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가정에서 많이 발생하는 그런 병해충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그리고 증상에 대해서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식물 키우실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데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여기 앞에 있는 식물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많이 키워보셨죠? 네, 이름이 뭘까요? 네, 스투키라는 아이죠. 자, 이 스투키가 이렇게 그냥 예쁘게 잘 상품처럼 왔을 때처럼 잘 커주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뭔가 막 순이 나오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쪼글쪼글하게 그렇죠? 이렇게 타고 들어가는 느낌? 뭐 아니면 이렇게 잘 자라지 않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자, 이거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럼 여기에다 보통 여러분이 이제 비료를 주거나 아니면 물을 많이 주려고 하십니다. 참고로 다육이는 건조식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을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아예 물을 또 안 주셔도 안 됩니다. 적당한 수분이 필요하긴 한데요. 자, 우리 이 스투키 같은 경우는요, 제가 볼 때 물을 좀 많이 말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을 적당하게 주지 못했고, 두 번째는 여기 보시면 좀 순이 나오고 있죠. 사실은 순을 제거해야 순한테 가는 영양분을 다시 이 본 잎에서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순이 많이 나왔을 때 그거를 키우시겠다고 계속 갖다가 번식을 시키면 오히려 처음에 있던 그런 스투키도 같이 상태가 안 좋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순을 좀 제거하시는 게 훨씬 더 좋고요. 이 원 상태에 있는 식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순을 없애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식물이죠. 자, 우리 칼라벤자민 얘는요, 여러분께서 아마 집에서 많이 키워보신 식물 중에 하나일 거예요. 왜냐하면 잎도 풍성하고 거기에 예쁜 라인도 이렇게 있다 보니까 집에서 화사한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서 많이 키우시는데요. 이 벤자민을 갖고 와서 갑자기 얘가 잎이 이렇게 쏟아지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지금 여기 옆에도 지금 잎이 많이 쏟아져 있죠. 자, 이런 걸 보실 때 이거 어떻게 하지? 당황하실 텐데 실질적으로 얘는 물을 한번 좀 말리게 되면 갑자기 우두두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얘가 이제 환경 조건이 좀 바뀌면, 다시 말하면 매장에 있다가, 매장은 아무래도 좋은 기후 조건에, 좋은 환경 조건에 있겠죠. 자, 이러다가 갑자기 이제 환경이 바뀌어버리면 그때 약간의 몸살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럴 때는 잎이 좀 연약한 잎들은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잘 환경에 적응을 하면 그럼 잘 자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잎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고 너무 걱정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은데 그렇지 않고 적당한 환경만 유지해 주시면 잘 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우리 식물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다음 식물은요. 이렇게 막 쭈글쭈글쭈글 잎이 막 이렇게 쳐져 있죠. 그죠? 사실 스킨삽서스는 굉장히 잘 크고, 그죠? 물만 잘 주면 아주 뭐 풍성하게 내지는 뭐 이렇게 잎이 잘 나오는 그런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 축축 처지고 막 이렇게 보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뭐 힘이 없어 보이죠? 자, 이게 대표적으로 물을 말리신 거예요. 대부분 이렇게 물을 잘 안 주거나 아니면 물 시기를 놓쳐버리면 이렇게 식물들은 말을 합니다. 하지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말을 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게 축축 처지고 잎이 터질 때 이럴 때 물을 빨리 주시지 않으면 위조점이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식물이 더 이제 그 물에 대한 흡수를 못했을 때 그 이상이 차버리면 이제는 거의 더 회복을 못하는 시점이 위조점이에요. 그 위조점을 잘 판단하셔서 될 수 있으면 빨리 물을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시들거나 아니면 축축 처져 있을 때는 물을 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잘 크다가 갑자기 잎이 누렇게 타들어가듯이 그렇게 변색이 되는 그런 증상을 또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그 증상이 참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잎에 점이 막 생긴다든지 아니면 한 부분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색감이 좀 이렇게 그라데이션처럼 들어가듯이 타고 들어간 수침상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런 식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아예 검게 타들어간 것처럼 형상이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움푹 패였다든지 자, 이런 식으로 식물병은 다양한 어떠한 그 병증이라고 하는 그런 증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근데 거기에 요게 지금 여기 보이시나요? 예, 약간 좀 누렇게 떴죠. 자, 참고로 식물병에 있어서는 진균이라고 하는 곰팡이병과 그다음에 세균이라는 병, 그 세균과 곰팡이 그 균들이 가장 많이 병을 일으켜요. 그 중에서도 진균이라는 그 포자가 있는 그 곰팡이균이 가장 병을 많이 일으키고요. 그 다음이 세균입니다. 근데 포자 같은 경우는 직접 식물을 뚫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그 병증이 나타나면서 거기에 표징이라고 하는 곰팡이가 피는 것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세균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상처를 통해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끝부분, 보통 우리가 식물이 지나치고 스치다 보면은 끝과 끝부분이 이렇게 맞닿으면서 그죠? 상처를 내게 돼요. 그 상처를 통해서 세균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그 부분이 이렇게 먹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균이 들어가서 우리가 보통 상처가 나면 농이 생기죠. 마찬가지로 식물도 똑같이 이렇게 그 끝부분이 상처를 낸 그 끝부분이 타고 들어가면서 농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때 농처럼 생기는 그 고름같이 생긴 그런 형상을 띠는 부분을 할로우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 노랗게 뭔가 이렇게 라인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세균에 의해서 병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곰팡이병 같은 경우는 잎 중간중간에 그렇게 병증 형상을 띠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오늘 가져온 이 병은 이렇게 지금 세균병에 해당하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상처로 인해서 병이 타고 들어간 그런 형상을 띠는 거죠. 네,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럴 때는 세균병에 해당하는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방제를 하시는 게 좋은데 많지 않을 때는 따주시면 돼요. 그래서 주변에 몇 개 안 될 때는 따주시지만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미 이 속에 세균이 많이 감염이 돼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럴 때는 약으로서 특히 이제 항생제 쪽의 약으로서 방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여러분이 한번 세균병을 한번 보셨고요. 자, 그러면 또 이런 거 있죠, 여러분. 그 동물 중에서 뭐 우리가 반려견, 반려묘 많이 키우죠. 자, 우리 이런 동물들이 만약에 가해를 하면 안 되는 식물 내지는 실내에서 키우면 안 되는 식물, 동물들이나 어린이들 때문에 독성이 있어서 못 키우는 식물들 어떤 게 있을까요? 주변에 저도 집에 가보면 가끔 이거 키우면 안 되는데 라는 식물들이 가끔 있을 때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디펜바키아, 그 다음에 꽃기린, 그리고 아이비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아이비, 그 다음에 난타나라는 그런 예쁜 꽃이 막 이렇게 색감이 여러 가지인 그런 난타나. 이런 아이들이 독성이 좀 있습니다. 독성이 있는 물질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그 동물들이 가해를 하게 되면 독성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주의해서 키우셔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해충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요. 해충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아는 실내에서 많이 발생하는 해충 무엇이 있을까요? 응애, 그죠? 깍지벌레. 그리고 뭐 또 어떤 분은 총채도 아시더라고요. 총채벌레, 뭐 진딧물, 온실가루이, 뭐 이런 것들 대부분 많이 알고 계십니다. 자, 실내에서 발생하는 해충 중에 가장 문제해충 5개가 바로 이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오늘은 제가 마침 사무실에 발견을 했습니다. 무엇을? 깍지벌레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깍지벌레를 보여드릴 건데요. 깍지벌레는 하얀 색깔 밀랍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하얀색으로 덮여 있는 아이들이 있고요. 반들반들한 왁스층으로 뒤덮여진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딱 보면은 형상이 눈에 띕니다. 왜냐하면 막 움직이는 아이들이 아니라 거의 그 자리에서 흡집을 하는 특징을 갖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얗게 그 끈적끈적한 액이 보이면서 그러면서 여기 하얗게 그 솜털을 든 그런 깍지벌레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 깍지벌레 어떻게 하지? 어떻게 죽여야 되지? 보통은 이제 약을 많이 활용하시려고 해요. 대부분의 그 해충들은요, 약으로서 방제가 됩니다. 근데 깍지벌레는 유독 약으로서 방제가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깍지벌레는 600개 정도, 200에서 600개 정도의 알을 품고 있어요. 그래서 꼭 우리 왜 바퀴벌레 아시죠? 바퀴벌레처럼 알집을 갖고 있어서 그 안에서 그 알을 부화시켜서 내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충이 약으로 띡 하고 죽어도 유충은 살아있어요. 그 뱃속에 알이 부화돼서 살아있거든요. 계속 타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깍지벌레를 가장 잘 방제하는 방법은 두루마리 휴지, 내지는 이렇게 휴지 있죠? 여러분 집에서 쓰시는 그런 휴지 있죠? 자, 이 휴지를 들고, 자, 지금부터 이제 물리적 방제로 이제 줄러서 이제 죽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휴지로 해서 얘를 장안에 꼭 눌러서 이렇게 닦아서 이렇게 없애셔야지 됩니다. 처음에는 사실은 이게 많이 대발생을 하면 쉽지 않지만 몇 개 있을 때는 여러분이 충분히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전문 약재를 활용해서 약을 쳐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충은 죽었어도 이미 부화돼서 나온 유충들이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다시 흡집을 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먼저 이렇게 손으로 닦은 다음에는 약을 한번 쳐주시면 좋겠는데요. 자, 약은 우리 아시겠지만 그 식물의 잎 뒷면에, 앞면보단 잎 뒷면에 보통 해충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앞면도 이렇게 뿌려주시면 좋지만 어떻게요? 뒷면을 열심히 뿌려주시도록 하세요. 그래야지 훨씬 더 해충 방지에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깍지벌레가 많이 있네요. 여기도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깍지벌레가 많이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깍지벌레를 제거를 하시고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식물에게 방제를 다 하셨는데 제가 사실은 지금 맨손으로 했잖아요. 친환경 방제제는 대부분이 독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손으로 하시긴 하지만 피부가 좀 민감하신 분, 이런 분들에게는 좀 안 좋으니까 이렇게 장갑을 끼고 하시는 거를 권하기도 하죠. 자, 이렇게 해서 방제를 한번 해보았고요. 집에서 이거 말고도 다양한 어떤 응애라든지 또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무슨 진딧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발생할 수 있어요. 응애는 대표적인 거미입니다. 거미이기 때문에 얘는 분명히 거미줄을 쳐요. 그래서 잎 뒷면에 보면 거미줄이 이렇게 쳐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참고로 지금 응애는 지금 발생하지 않고 깍지벌레만 있어서 깍지벌레에 해당하는 건 말씀드리는데, 응애 같은 경우는 잎 뒷면에 거미줄이 있다. 아니면 동글동글한 이렇게 뭔가의 그런 그 벌레들이 꼼실꼼실 지나다닌다라고 하면은 유심히 보시면 대부분이 응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내에서 응애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자, 근데 응애는 번식력이 강하기 때문에 빨리 방제를 하셔야 돼요. 눈에 보였다라고 한다면 이미 발생을 많이 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마찬가지 전문적인 약을 사셔서 뿌려보시는데, 아시겠지만 또 응애도 마찬가지로 윗면에 있는 게 아니라 다 뒷면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면을 뿌리는 것보다는 뒤집어서 뒷면을 뿌리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식물의 뒷면에 나와 있는 이 해충들을 이렇게 방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그 약은요, 흠뻑 묻을 수 있게, 다시 말하면 잎이 다 흠뻑 묻는 게 아니라 충이 맞을 수 있게, 흠뻑 맞을 수 있게끔 쳐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세팅을 하고 그다음에 이 상태로 그대로 놔두시면 되고요. 보통 약을 치면 뭐 약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3일에서 4일 간격으로 한 2번에서 3번, 특히 깍지벌레는 5번까지 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물리적 방제를 하고 5번 정도 쳐주시면 더 효과적이겠죠.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다양한 어떤 집에서 키우는 식물들의 병해충 방제법이라든지 키우는 요령이라든지 이런 것들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요. 혹시라도 궁금한 사항 있거나 하시면 반려식물 치료센터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